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 호르몬 주사. 맞기만 하면 10cm 정도는 쉽게 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과학적 효과 검증이 안 된 이유로 현실은 보험 적용마저 불가한데, 그럼에도 성장 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3년에는 24만 건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키 성장이 부모에겐 큰 스트레스인 만큼 큰 비용이 들어도 조금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일단 맞춰보자라는 안일함이 우리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99%가 몰랐던 성장 주사, 팩트로 알려드리기 전 후반부에 비용 한 푼 없이 아이 키를 3cm 이상 키울 수 있는 운수형 법칙까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성장 주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널 증후군, 만성 신부전과 같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 있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로 처음 시작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병을 갖고 있다면 성장 주사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상인 아이가 단순히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사를 맞는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실 겁니다. 보시듯 결론은 멀쩡한 우리 아이가 맞는다고 했을 땐 의학계에선 아직 뚜렷하게 뭐 하나 나온 게 없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듯 질병 치료 목적으로 나온 주사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아이가 맞는다는 건 감기 걸리지 않은 멀쩡한 사람이 감기약을 먹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약청, 미국 FDA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는 충격이었는데요. 어릴 때 성장주사를 투여했던 사람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일반인에 비해 성장주사를 맞은 사람의 사망률이 30%가량 더 높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신경학 학회 역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20년 후에 뇌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주사에 대해 팩트로 다루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사 처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뭐 하나라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핵심인데, 비용 문제, 부작용 문제 없이 아이의 키를 3cm 이상 더 키우고 싶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수형 법칙만 잘 실천시켜줘도 충분하실 겁니다. 운수형 법칙은 말 그대로 운동, 수면, 영양 이 세 가지 밸런스만 잘 지켜도 3cm 이상 더 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키는 유전이 전부 아니냐 라고 하실까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과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평균 신장을 보면 지금의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았는데요. 과거 한국의 식단은 쌀, 채소, 콩 위주의 식물성 단백질 위주였고 흡수율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 칼슘, 비타민 섭취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성장 환경 자체가 열악했던 거죠. 반면 현재는 식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평균 키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영양 섭취가 개선되면 키도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트렌드에 맞춰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식생활은 풍부해졌지만 편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6년 한국 남녀 전체 기준으로 신체활동 부족 비율이 9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즉, 운수형 법칙 첫 번째 운동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거죠. 운동은 하루 최소 30분 이상으로 단순히 점프 운동만 해도 좋습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논문 자료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단순한 일시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뼈 건강과 골밀도 증가, 더 나아가 성장판 자극을 통한 성장 촉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수면. 밤 10시 이전에 잘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는 평균적으로 저녁 7시 22분경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이 늦어질수록 생체 리듬은 더 늦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지연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잠든 직후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보통 잠든 후 1시간쯤 뒤부터 본격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레 시작되는 저녁 7시에서 8시, 늦어도 10시 전에는 자는 것이 생체 리듬과 성장 호르몬 분비의 핵심입니다. 꼭 1번과 같이 병행해주세요. 마지막 영양은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아미노산 등 필수 영양소 영양제를 보충해주면 충분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무슨 영양결핍이 있다고 영양제까지 먹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반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의 흡수율, 편식 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영양제를 먹이는 게 필수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영양 부분은 가장 예민한 문제라 다음 영상에서 제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본론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이의 키는 3cm 이상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운동, 수면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루틴으로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온수영 법칙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정리해둘 테니 루틴화 시켜서 아이에게 꼭 적용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영양,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과 정보는 다음 편에 제대로 다뤄볼 테니 미리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